조건만 보고 결혼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제가 상담을 해보면 결국에는 더 좋은 조건에서 결혼한 사람이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상대방 가족을 비하하거나 이런 걸로 해서 많은 싸움이 일어나고,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인 것도 영원할 수는 없지만 외모나 나이도 영원하지 않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변화, 그것이 또 싸움과 싸움으로 번지게 되고 이혼으로 가는 사안들이 매우 많아요. 요즘에 상향혼 이런 말들 많이 하던데 이게 뭔가요? 커뮤니티나 뭐 결혼정보업체 이런 혼인 시장에서는 상향혼이라는 단어가 종종 쓰이는 것 같더라고요. 뭐 위를 향하는 혼인, 즉 나보다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조건, 기타 여러 가지 조건들이 훨씬 높은 사람들과 결혼을 하는 거를 상향혼이라고 하더라고요. 조건 좋은 사람이랑 어떻게 결혼하죠? 예전에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어리고 예쁘고, 많이 TV에서도 보시잖아요. 연예인들이 재벌 총수와 결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돈 많은 스포츠 선수들과 결혼을 한다든지, 남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여성의 경우에 좀 더 어리고 예쁜 사람일 경우에 조건 좋은 남자분들과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요즘은 이제 좀 트렌드가 바뀐 것 같아요. 외모가 결혼 시장에서 특히나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많은 가점을 받는다는 거는 저도 알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제가 좋아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뭐 신데렐라나 그런 것처럼 몇 단계를 뛰어넘어서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마지막까지 잘 사는 경우가 예전보다는 흔해지진 않은 것 같아요. 결혼이라는 게 너랑 나랑 좋아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나 기타 가족 간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유유상종 끼리끼리 이렇게 결혼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고, 결국에는 내가 좋은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기 위해서는 내 본인 직업이든 아니면 내 경제적 어떤 능력이든 내 장래든 부모님의 지원이 가능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뒷받침되어야 요새는 상향혼이든 뭐 이런 것도 가능한 걸로 보이더라고요. 이혼 상담하러 오신 부부들 중에 사랑 없어 보이고 조건만 본 것 같다 하는 커플들이 좀 있나요? 많아요. 저한테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 상향혼, 상대적인 거잖아요. 한 명이 상향혼을 하면 다른 사람한테는 하향혼일 수 있는 거잖아요. 둘 중에 누군가가 어떤 부분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혼으로 많이 직결되고, 서로 생활하던 게 다르잖아요. 최소 20-30년을 다른 삶을 살다가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활 습관이 다르고 가치관 등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가지 갈등에 휩싸이게 됩니다. 조건만 보고 결혼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사이가 좋을 때는 별 문제가 없지만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이런 말들이 자주 나오더라고요. 제가 상담을 해보면 결국에는 더 좋은 조건에서 결혼한 사람이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상대방 가족을 비하하거나 이런 걸로 해서 많은 싸움이 일어나고,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인 것도 영원할 수는 없지만 외모나 나이도 영원하지 않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변화, 그것이 또 싸움과 싸움으로 번지게 되고 이혼으로 가는 사안들이 매우 많아요. 상대방이나 상대방 가족을 무시하고 비하하다 보면은 싸우게 되고, 싸우다 보면은 또 폭언으로 가고, 그게 더 나서 폭행으로 가고, 그게 너랑 못 사겠다 해서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만나는 불륜까지도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새 뭐 누구든 의사를 시키고 싶고 자식들을 의사와 결혼하고 싶고 내가 의사가 되고 싶고, 그런데 이 의사들이 결혼을 해서 이혼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의사 부부가 이혼하러 오는 경우도 많고, 와이프 집안이 돈이 많아서 의사 사위를 맡는 경우에도 이혼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렇게 상향혼, 반대로는 하향혼 뭐 이런 것들이 당연히 그때는 자기들이 좋아서 결혼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조건이 너무 좋아서 결혼했을 수도 있지만, 서로 없으면 죽고 못 살아서 결혼을 해도 이혼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잖아요. 그런데 사랑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조건만 보고 결혼해서 이혼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경제력 있는 시댁에서도 좀 무시를 하기도 하나요? 그렇죠. 뭐 옛날에 대릴사위라는 말도 있고 취집이란 말도 있었잖아요. 우리 집이 상대방 집보다 훨씬 경제적으로나 사회적 지위가 안 좋으면 소외되게 되고, 결국에는 을처럼, 남자 같은 경우는 머슴처럼 뭐 사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러다 참지 못하고 이혼을 오는 경우도 꽤 많고, 그러다 보면 한쪽이 외로워져요. 사랑이 없고 내가 이제 소외받는 것 같고 내가 무시당한 것 같으면 결국에는 이런 하소연을 밖에 나가서 이제 하다 보면은 바람이 나는 경우도 꽤 많아요.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돈 많고 사회적 지위가 많은 남자나 여자가 바람나기 쉽다고 생각하잖아요. 반대의 사람이 바람나서 이혼하러 오는 경우도 생각보다 상당히 많아요. 결혼할 때 조건보다는 이거를 봐야겠다 하는 게 있으실까요? 결혼할 때 좋아 죽어서 결혼을 해도 살다 보면 티격태격하고 뭐 이혼 이야기가 나오고 실제로 이혼까지 가는 커플들도 많잖아요. 물론 조건도 중요해요. 살다 보면 사랑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정말 나와 경제적이든 사회적 지위가 맞지 않는 사람이랑 살다 보면 사랑이라는 것은 영원할 수도 있지만, 사람이 모두가 나이를 먹고 외모가 변하고 경제적인 뭐 이런 것도 변하고 성격도 변하기 때문에 영원한 건 없어요. 내가 이 사람이랑 어느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꽤 잘 살 수 있겠다. 물론 예전엔 저희 부모님 윗세대나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다들 이제 어느 정도 교육 수준이 있고 어느 정도 다 먹고 살만은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내가 조건만 보고 결혼했는데 무시당하면서 평생 60 넘어 70 넘어 살 사람은 많지 않아요. 집안에 돈을 보고
보고 이 남자의 직업을 보고 결혼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내가 이 사람과 아이들과 함께 가정을 꾸려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어느 정도 확신이 있어야지만 결혼을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혼이 뭐 죄도 아니고 흔한 거라고 하지만 그 과정을 겪는 분들은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상대방의 장래성, 성실성, 그 가족도 봐야 돼요. 그 가족을 보면 이 사람을 알 수 있고 이 사람을 보면 그 가족을 볼 수 있듯이 가족들과 만나서 얘기도 나눠보고 아, 이 가족이 나를 얼마나 아껴주고 우리 부부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고 방해는 되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고 이 사람과도 내 미래를 약속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조건 외에 그런 것들을 꼭 보셔야지 꽤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요즘 세상에서는 당장의 조건보다는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믿고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지 이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게 꾸준히 우리 가정에 충실할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상대방한테 콩깍지가 씌이거나 아니면 다른 조건들에 눈이 모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주변에 다른 내 가족들이나 내 친구들의 의견을 꼭 청취하시는 거를 제3자의 눈에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 제3자의 조언이나 충고도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